우리 허생전 한번 해보자. 허생전은 뭐 정말 많이 보고 배우고 했지. 이미 뭐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요새 박지원 소설 정말 많이 하고 있지. 그렇지? 박지원이 쓴 소설 많이 하고 있어. 박지원 호가 뭐라고 했지? 어제 알려줬던 것 같은데. 연암. 박지원이고 조선 후기 실학자고 대표적인 북학 파이고. 그래서 실용주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학자이고 북학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능하고 또 허위허식, 허례허식, 허위이유식 이런 거에 이제 쌓여 있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다. 또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조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다. 자, 그래서 주제는 오늘 이제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생은 묵적골에 살고 있었다. 이 허생이 이제 주인공이지. 3인칭으로 시작하고 있고 묵적골. 묵이 무슨 묵자가니? 우리 글씨 쓸 때 쓰는 묵. 적자가 무슨 적자가니? 너네들 고등학교 2학년이지. 1학기지 지금. 2학기 때부터 이제 수투, 미분과 적분 배우지. 거위할 때 적분, 적자야. 쌓을 적자야. 쌓을 적자. 실제로 미분할 때 미자가 미생물 할 때 미자거든. 그래서 미분의 미자가 이게 굉장히 잘게 나누는 것을 뜻해.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 그 한자를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뭐 미분할 때 요 얘기 생각나면 재밌을 거야. 굉장히 잘게 나누게 되거든. 미분 배울 때. 적분은 그 잘게 나누는 것을 다시 쌓는 작업이야. 원래대로.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이야. 쌓을 적자야. 그러니까 그 묵들이 쌓여 있는 동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동네. 누가 공부하겠어? 몰락한 양반들. 혹은 부와 명예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양반들. 맨날 책 읽고 이런 사람들. 또 시대적 배경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뭐가 있었던 시대야? 이런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던 조선 중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투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초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그래서 그의 처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거든. 사실 이 경제적 능력이 남편과 처가 있으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남편은 맨날 뭐만 한대? 공부만 하고. 처한테 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이제 시작되던 아주 조금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뭐 조선시대에 돈을 벌어봐야 남자에 비해 아주 미약한 정도였을 거고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이 처가 생각하는 글 읽는 거 여기서 글 읽는 건 공부하는 거거든. 공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수능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는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을 실생활의 수단,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독서는 이 사람한테는 수단이야, 수단. 과거 시험을 붙기 위한.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자, 학원에 와서 왜 앉아서 지금 일요일 좋은 날에 날씨도 엄청 좋구만, 그치? 앉아서 왜 공부하고 있어?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공부가 수단이지. 여기 지금 내가 문학적인 학문적 상아탑을 이루겠어. 내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 실제로 집에서 유튜브나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사실은. 그런데 허생은 어땠다는 거야? 나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어. 독서 자체, 독서를 목표로. 그러니까 독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독서 자체가 목적인 거야. 독서가 곧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거 장인밭질이라도 못하나요? 그거 뭐 만들어서 파는 거? 내가 그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장사는 못하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럼 도둑질이라도 해라. 도둑질. 그러니까 뭐래? 아깝다. 내가 당초 공부하기로 딱 생각한 게 10년이래. 그래도 10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제 7년인 걸 하고 가출을 해버렸어. 솔직히 좀 제정신이 아니지 않니? 요새로 생각하면? 아니 그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남편이 팽팽 계속 놀고 있는데, 그치? 어쨌든 이때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 알겠지? 여기가 이제 발단 부분이 될 거야. 여기가 이제 전개가 되겠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제 나가서 뭐 해달래?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는 거야. 요새 유튜브처럼.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변 씨가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말해줬대.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 변 씨, 또 허생은 이 소설에서 되게 긍정적인 인물로 어쨌든 그려져.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만냥만 좀 꺼주렴 이라고 했어.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너 부자니까 좀 해줘. 태도가 어때? 당당하지. 근데 변씨는 뭐야? 저 미친 인간인가? 이러지 않고 만냥을 구워주었대. 그러고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만냥 받고서. 이러면 돼, 안 돼?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서로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치? 변씨도 되게 대범하고 뭔가가. 그래. 네가 꺼달라니까 내가 꺼줄게. 너 누군지도 모르지만. 허생은 그래. 꺼줘. 그러고선 가버렸어. 쌩 하고 가버렸어. 이 인은 다를 이자 쓰거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 인. 잘 모르면 적어놓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지. 평범하진 않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변씨의 자제와
손은 이제 손자들 혹은 자손들을 보니까 허생이 거지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왜 꺼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고 거짓골 하고 왔는데 그 돈을 왜 꺼줘요? 라고 하니까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면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구비자 빠졌고 그걸 가지고 이래. 초라한 행색을 묘사하고 있다. 맞는 선지지? 주로 시각에 의존해서 묘사하고 있지. 물론 청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후각도 할 수 있어. 뭐 냄새가 났다든지, 그치? 그런데 시각에 의존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저 사람 알아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만냥을 그냥 그렇게 빌려줘 버리고 이름도 묻지 않으시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물어보니까 변씨가 뭐라 그래. 이건 너네들이 알 바 아니라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의 뜻, 나 앞으로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돈을 벌 계획이니까 돈 빌려주면 이렇게 해서 갚고 이렇게 이자 줄게 라고 말하면서도 비굴한 빚 빌려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나 저 허생, 객은 손님이야. 손님 계셨어.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태도를 묘사하고 있고,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그래서 변씨의 판단이지.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잖아. 재물이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 사람이 재물을 빌려가네.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변씨와 자제들은 또 역시 대조되어 있지. 그래서 이 자제와 변씨들 서로 상반되어 있지. 어떻게 상반되어 있어? 변씨의 자제들은 허생이 뭐에 주목했어? 그렇지. 행색에 주목했어. 그런데 변씨는 태도나 언행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허생도 이임답고 변씨는 엄청 대범하고. 허생은 남들과 다르지. 남들과 다르다고 되어 있잖아. 변씨의 판단 자체가. 그치? 하지만 변씨의 자제들은 이 행색, 얘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외향적인 거면 주목하고 있어. 그래서 허생과 변씨는 어쨌든 둘 다 평범하지는 않아. 적어도. 그렇지? 자, 다시 해줄게. 예쁘게 쓰자. 평범하진 않아. 대범하고 과감해. 둘 다 돈 빌려주세요. 빌려줄게. 허생은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르고, 변씨는 대상이라는 건 큰 상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상인으로서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근데 선생님, 변씨는 그러면 2인이 아니에요? 2인 맞아. 뭐 차이점이라고 해도 남들과 다르지 당연히. 2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평범하진 않잖아 적어도. 대상이
큰 상인, 큰 상인으로서 돈 많은 사람. 지금의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 그래, 어차피 마냥 빌려줄 바에 성명, 이름을 물어서 뭐 하겠니? 허생은 만냥을 입사하자 다시 자기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내려갔어? 안성으로 내려갔어. 안성 가보면 안성이 유명한 게 국밥 유명하거든. 안성이 어디냐면 너희 그 중앙대가 안성에 캠퍼스 있어. 그 중앙대 미대가 안성에 있거든. 이렇게 경기도 있으면 한강 이렇게 흐르고 서울 이렇게 있잖아, 그치? 안성이 요쯤 있어요. 여기 안성. 경기도 제일 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것들,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딱 만나는 길목이야,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안성 휴게소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한번 봐봐, 네이버 지도로. 딱 거기에 만나는 길목이거든. 만냥을 입수하지 않은 안성으로 내려가서 여기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네. 이런 소설에 이런 구체적 지명이 들어가 있으면 마치 진짜 이야기 같지. 진짜 이야기 같이 표현하는 우리가 사실성을 높인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다 맞는 선지 알겠지?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이 마주치는 곳이요. 여기 경기도 바로 밑에 충청도 있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충북 있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충남이 있거든. 실제로. 또 삼남의 길목이다. 요 삼남이라는 건 경상도 밑에 있는 세 개의 남도, 남쪽에 있는 지역. 경기도 밑에 지금 방금 뭐 있어? 충청도 있지, 그치? 충청도 밑에 뭐 있어? 너희들 사는 전라도 있지? 전라도 바로 오른쪽에 뭐 있어? 경상도 있지? 요 삼남이 이렇게 세 가지를 삼남이라고 그래, 실제로. 그래서 안성으로 내려가서 뭐 했어? 목적이? 요거지, 요거. 과일을 매점매석했어. 다 사드렸어. 이제 뭐 이렇게 쓸까? 독점하는 거지. 내가 다 가져버렸어. 거기를 실제로 여기는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라 이 삼남이 다 농사짓는 지역이지, 그렇지? 아래쪽 시골로 가야 농사를 짓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농산물들이 싹 올라와서 모이는 데를 공략을 한 거지, 한 곳에서. 삼남의 길목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아니? 전주랑 나주랑 합쳐서 전라도야. 경상도는 그럼 어디랑 어디랑 합친 거겠어? 맞아, 경주랑 상주야. 충청도는 충주랑 청주 합쳐서 충청도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일 컸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름을 지은 거야. 알겠지? 강원도는 어딜까? 강릉이랑 원주야. 그냥 상식. 어쨌든 넘어가자. 거기서 뭐를 다 매점매석했어? 과일들. 그래서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어. 아까 쓰긴 했지만 이게 매점매석이지. 다 사는 거. 매점매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야? 독점이지. 나 혼자만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000원에 샀다가 남들이 필요하면 10만 원에 팔 수도 있어. 왜? 내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못하게 됐어? 잔치나 제사를 못하게 됐어. 자, 요거 한번 살펴보자. 과일 때문에 뭐를 못하게 됐다고? 잔치나 제사를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큰 문제야? 큰 문제가 아니야. 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렇잖아. 잔치나 제사 안 해도 그만이잖아, 사실은. 그렇게 근데 조선 시대 때는 그러면 안 됐던 거야.
잔치, 결혼식 중요한 거야 얘네한테는. 제사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허례허식, 또 안성에 가가지고 단돈 만냥으로,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만냥 정도면 엄청 큰 돈이야 사실은. 엄청 큰 돈이기는 하지만 그 만냥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으로 나라의 모든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조선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 이걸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그러니까 허생이 그냥 살 때도 원래 값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들이기 위해서 다 2배로 사들였어. 상인들이 이제는 뭐 때문에? 잔치나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과일을 원하니까 10배의 가격에 사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지우지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이건 직접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야 사실은.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허생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지.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구나. 이제 그 번 돈으로 뭐 해? 칼, 호미, 포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갔어. 포목은 그 천. 배나 모명 같은 천을 포목이라 그래. 가서 딱 한 게 뭐야? 가서 뭐 샀어? 제주도 가서 말총. 그 말총이라는 건 말꼬리랑 말 이제 이렇게 털 같은 것들이거든. 그걸로 뭐 만드니? 맞아. 상투하는 그걸 망건이라고 그래. 망건. 상투를 이렇게 위로 튼 걸 상투라고 하고, 상투를 틀 때 이렇게 묶는 거를 망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이 쓰는 갓, 모자, 이거 만드는 재료야. 역시 이것도 사실 아무 걸로나 묶어도 되는 거잖아. 갓 못 쓴다고 생활에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 이게 자기 꾸미는 것이지 사실은. 사치품이지 사치품. 죄다 사들였어.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안해. 망건을 이제 상투 못 들고.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10배로 뛰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1.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전개에서는 우리나라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매점 매석하고 있지.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근데 매점 매석하는 물목들이 다 뭐야? 생활의 필수품들, 쌀, 뭐 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사치품들. 그렇지? 허례허식, 이런 데 필요한 것들. 사실 이런 사치품들은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사람들이 그 반대 심리도 더 좋아하지. 그렇잖아.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치품들, 그러니까 명품들, 요새 말하면 명품들이지. 명품이 똑같은 지갑이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서 뭐 구찌는 한 4, 50만 원 하면 루이비통은 한 7, 80만 원 하고 에르메스는 뭐 3, 400만 원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해? 에르메스 더 좋아한다고. 이걸 더 갖고 싶어 해. 그러니까 망건값이 오르면 부자들은 더 좋아하는 거야. 왜? 나만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하거든. 사치품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이 조선의 양반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지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망건값을 또 10배를 했으니까. 지금 최소한 번 돈이 얼마야? 만냥을 투자해서 10배로 팔았지. 그러니까 뭐 한 10만 냥 정도 됐고, 또 해가지고 10배 올랐지. 한 그래도 100만 냥은 번 것 같아.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읽을 시간을 줬으니까 이 빈섬에 이제 사람들 몰아넣고 뭐 하려고 그래?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지. 있습니다.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여기 장기가 나가사키거든 옛날에. 나가사키 장기라고 해.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어떤 어부한테 물어봤더니 꽤 사람이 살만한 무인도가 있대.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고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있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 놀고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사실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섬이 있다라는 거야.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허생은 기뻐하면서 네가 거기 어딘지 알면 내가 돈 많이 줄게.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이제 가상의 공간이지 여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며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곳은 그래도 더 넓은 곳인데 왜냐면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 좋긴 하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라까지는 못해도 부유한 동네쯤은 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됐니? 동건아 그만 자. 텅 빈 사람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다는 말씀이요. 사가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일 거야.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 이 도자가 훔칠 도자야. 훔칠 도자. 군도. 군도는 이제 무리를 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적대 정도가 되겠네. 그렇지?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이 감히 나아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이렇게 달래준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좋은 사회일수록 도둑, 그러니까 범죄율이 좀 적지. 왜냐면 교육도 잘 받고 굳이 뭐를 훔쳐가면서까지 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적질 하는 경우도 많아져. 그럼 조선시대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땅 빼앗기고 어떻게 하다가 막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가 집안이 망해가지고 막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 사회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적질을 하려고 갔는데 또 나라에서 이제 도적 잡으려고 군사들을 또 징발을 해. 악순환이야. 군사들을 징발을 해서 도적대를 잡으려다 보니까 도적대는 또 깊이 숨어버리고 굶주림을 해소하고자 도적이 됐는데 나라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해소가 안 되고 나라는 또 도적들도 못 잡고 전체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 당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이 소설에 많이 녹아 있어. 그래서 도둑이 많아지고 사회상이 도둑이 많아지니까 도둑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회가 시끌시끌하겠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돼. 정부에서는. 그게 사회적 과제야. 근데 그 해결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안 돼. 이걸 이제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지배층이 무능해서 백성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도둑들을 잡으려고 나라에 큰 힘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도둑이 굶주리고 그러다 보니까 허생이 도둑의 산채 산에 있는 본거지 산채 본거지를 찾아가서 우두머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천명이 천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1인당 한 양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없어. 군도들이 어이없어서 웃었다. 우리들이 도둑이 된 이유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만 있으면 도둑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우리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뭐가 됐다? 도둑이 됐다. 나라고 도둑하고 싶어서 했겠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둑을 되게 나쁜 놈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야. 소설에서는 실제로. 오히려 이 양반들의 무능함을 나쁘게 그리고 있지.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양반들의 무능함.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고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허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왜 바라지 않겠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야 도둑질하면서 왜 돈 걱정하니?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와봐.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옛날엔 다 이제 동전이었으니까 그게 양이 어마어마했겠지. 돈의 양이.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굉장히 대범하고 과감하지. 야 내가 돈 쌓아둘 테니 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나도 그런 말 좀 해보고 싶다. 허생의 군도와 언약이라는 건 말로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그래도 믿고 나가봤어 한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 대경 깜짝 놀라서 크게 놀라다라는 뜻이야. 대경은 허생 앞에 줄저저랬다. 와 진짜구나.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기 시작해서 돈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가 다르구나 하고 크게 놀라고 이제 허생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뭐 때문에 크게 놀란 거야? 허생의 비범함 때문에.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야 너네들 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 이에 군도들이 다 저 돈을 짊어졌어요. 다 쇳덩어리잖아 돈이 그때는.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30만 냥이라고 그랬잖아. 한 사람당 100냥이면은 몇 명이 이거를 다 100냥씩 짊어지면 몇 명이 짊어져야 다 짊어질 수 있는 거니? 3,000명? 이 3,000명보다 적었나 봐. 그치 도적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야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 양민이라는 건 평범한 사람 뭐 혹은 괜찮은 사람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과자야. 평범한 사람은 이제 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기다릴 거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파리를 사오너라 라고 했어. 자,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는 거라. 여자 하나 소 한 필.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지. 요 부분에 있어. 여기.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들고 집에서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요 부분이잖아. 그치? 여기랑 연결되지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려면 조선시대에 뭐가 필요했다는 거야? 아내, 결혼해서 사는 거, 또 소 한 마리 정도. 농사 지을 때. 농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그럼 돈 벌면서 그래도 살 수 있었대. 이게 필요한 거야.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자, 100냥씩 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다른 데서 가서 살아도 되잖아. 허생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 왜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을까? 그렇지, 전과자니까. 이게 이유가 되겠지, 그치? 아이고, 화살표를 거꾸로 하자. 이게 이유가 될 거 아니야, 이유. 이유가 뭐야? 갈 곳이 없어. 전과자야.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돌아갔다. 아까 말했던 그 조금 작지만 풍요로웠다. 그 섬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적대를 다 어떻게 해버린 거야? 싹 다 끌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해지지. 도적이 사라졌잖아. 빈섬으로 돌아간 건 그 군도들을 구제해주기도 하면서 또 일석이조가 되는 거지. 나라의 치안 문제도 해결해주고 있어. 일석이조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군도들 이제 섬에 가가지고 이제 마을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집도 지어야 되고. 울은 울타리.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은 땅이야. 이제 뺏기지 않았어.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난 물건들을 어디 가서 팔았다고? 다른 동네에 가서 팔았다고. 조선시대에 이런 거 했었니 안 했었니? 안 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박지원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해외 무역도 좀 하고 다른 나라랑 교역도 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부유하게 된다는 거야. 이 해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지. 허승이 탄식하면서 성공한 거지.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이 조그만 시험. 시험이라고 봐도 되고 뭐 실험에 더 가깝긴 하지. 이상사회를 건설해 보는 것. 자, 이 이상사회 허생이 건설하려고 했던 거. 일단 섬에서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는 거. 자급자족. 또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는 것.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것. 자급자족, 무역, 그리고 군도. 나쁜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기 남녀 2,000명. 아까 이제 2,000명이었지, 그치?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먼저 부하게 한 후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이라고 하면 옷 새로 제정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입었던 그 옷 차림새가 있잖아. 그거 말고 새로 모든 걸 만들려고 했었어. 그런데 좁고 땅이 좁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는 없어. 덕이 열분이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려라.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해라. 예절을 준수해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너희들끼리 그냥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라.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 다 버렸어 돈을.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100만 냥이면 조선 땅에서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 100만 냥이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지. 그리고 글을 아는 자를 모두 배에 태우면서 다 배에 타게 해서 조선 본토로 돌아왔어. 글을 아는 자만 빼서. 왜? 얘네들은 이 섬의 화학은 화의 뿌리, 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나쁜 일의 시작점. 글을 아는 자는 곧 요 화근이라는 뜻이지. 이 글을 아는 자는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양반들을 의미하겠지 조선시대. 그래서 요거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미안해. 그래서 섬을 이제 떠났어. 전개 두 번째가 되겠고 여기부터 이제 그러면 전개 세 번째가 되겠네. 그러고도 돈이 10만 냥이 남았어.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줬는데도 돈이 너무너무 많아. 계속.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겠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이랑 내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또 변씨가 나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지.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만냥을 다 너 잃었구나. 돈 못 벌었지?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옛날처럼 초라하거든 여전히. 거짓골로 왔어. 그러니까 역시나 변씨도 얘 하나도 변한 거 없으면 옷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외향적인 것만 보고 허생을 판단했어.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들은 당신의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도를 살피겠소, 살찌게 하겠소. 이거는 상인들을 의미하지. 여전히 이 소설에서도 아무리 무역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잘 추가하려고 해도 박지원도 결국 양반이거든. 양반이야. 유교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을 계속 배웠던 사람이야. 그 와중에 이제 실학적인 정신을 추구하자는 건데 유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농공상 이 시스템이었잖아 조선이. 선비를 제일 고귀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이 뭐야?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만드는 사람들, 상인들을 좀 이렇게 천시했거든. 그 직업들, 돈 만지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런 인식도 소설에 녹아있긴 하지. 상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그걸로 얼굴에 기름 들고 변하는 거는 니네들이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로 변하겠니? 역시 이런 것들도 물론 진보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시대적인 사상의 바탕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 이런 것들보다는 양반의 가치관을 더 우선시했다. 사대부 정신. 하고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었다. 얼마 빌렸었지? 10,000냥 빌렸었지? 10배를 주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원래 10년 하기로 했는데 7년 밖에 못했다고 그랬었지. 패하고 그만두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10,000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매우 놀라서 일어나 절에서 사양했어. 아니에요 이 큰 돈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절하며 사양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허생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10분의 1 이자는 조금만 주고 10,000냥에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가.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내가 장사하는 놈으로 보여?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근간에 이게 깔려 있어. 상인들을 무시하고 좀 돈 갖고 돈놀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어쨌든 저변에 깔려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시대적으로.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미행한 거야. 조용히 몰래.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원래 살던 곳이지 남산 밑 묵적골.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머니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어. 저 집이 누구의 집이야? 허생원의 집입니다.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은 지금이야. 지금은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 허생이 뭐 한 걸로 생각해? 죽은 것으로 생각해. 우리 민법상 사람이 실종되잖아. 실종되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럼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치? 언젠가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100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사망 신고를 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민법상 선생님 공부할 때 나 배울 때 옛날에 대학에서 몇 년 지나면 사망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 나 때는 5년이었어. 5년이었고 그 왜 재난 같은 거 있잖아. 뭐 재난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랬는데 그 사람을 못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게 거의 뭐 확실해. 혹은 뭐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막 그 사람이 이제 뭐 표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잖아. 그럴 때는 1년이면 이제 사망 신고가 가능해. 근데 사망 신고했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제 복잡해지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집은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나갔다가 그 다음 날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제사를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변씨도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 허생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허생이 박지원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막 큰 부를 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000냥을 버리고 10,000냥을 받겠소? 재물 사치하고 좋은 집에 살고 넓은 땅 갖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가끔 나를 보고 와서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옷이나 입도록 해줘.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까. 알겠지? 우리 고전시가 많이 읽어보면 양반들, 그러니까 원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향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자연 속에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게 사대부들의 의식이었지. 근데 박지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사상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조선 중기 후기 들어가면서 양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욕심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백성들 착취하고 돈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고 하고 막 땅 많이 갖고 막 사치 뭐 허례허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제사도 점점 더 크게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원래 추구해야 할 이런 사대부적인 정신,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소설에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사대부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거야. 사유재산 막 이런 거 갖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이런 거 충분하다는 거야.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요. 재물은 곧 정신을 괴롭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재물 그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때부터 미안해.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했으나 허생은 그냥 이걸로 충분해 계속 하니까 허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을 했어.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기쁘게 흔쾌히 이 정도면 난 충분해. 혹 너무 많이 가져가면 뭐 음식을 또 많이 가져간다거나 막 기름진 고기를 가져간다거나 하면 별로 또 안 좋아해. 나에게 재앙. 뭐가 재앙이라는 거야? 과소비, 사치, 많은 재산. 뭔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넘치는 것들. 그건 다 안 좋다는 거야. 혹은 술병을 들고 가면 그거는 또 반가워했어. 술 마시는 건 좋아하고.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사이가 정의가 점점 두터워져 갔다. 우정.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이라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야. 자, 우리 취약점 한번 찾아보자. 조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아. 국제무역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배, 사과, 대추 이런 것들, 사과, 대추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해 보면 물가가 안정적인데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러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한 물건만 독점하는 게 너무 쉬워. 또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 국내에서도 뭔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아. 한 지역에서 머물러 있어. 그렇다 보니까 온갖 물건이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이런 유통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돼야 된다. 혹은 좋은 기술이라든지 문화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사대부가 돈의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야. 알겠지?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같이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 다른 문제야. 양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를 다르게 말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냥이 열이라 또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일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마한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배면 배를 전부 항구에 항구를 전부 마치 총총한 미안해. 대개 만량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배면 배, 항골이면 항골 해가지고 나는 독점을 할 수 있었어. 내가 1000냥밖에 없으면 그걸로 이윤을 내려고 하면 한 가지 물건을 다 독점할 수는 없잖아.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한 10가지 물건들을 100냥씩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라는 거지 개념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버는 거야. 근데 난 만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해서 큰 돈을 버는 게 가능했어. 자, 그래서 조그만 장사치들 또 독점 둘 다 안 좋게 보고 있어. 독점을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대조되고 있기는 하고 방법의 대조지 이거는.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의 대조가 아니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는 한 가지를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하나를 독점하고 독점해서 그렇게 샀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래. 내가 한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라는 거야 독점하는 거. 백성을 해치는 일이야. 후세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방법을 쓰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나라를 병들게 할 거야. 내가 했던 일 이거 좋은 일 아니야 절대로.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지. 근데 너 내가 돈 꿔줄 줄 알고 어떻게 알았어? 당신만 내게 빌려줬을 수 있던 건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너 정도 돈 있는 사람이면 내가 너를 찾아갔던 B를 찾아갔던 그 사람은 나한테 돈 빌려줬을걸? 그냥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갔을 뿐. 당연히 빌려줬을 거야. 자신감 있는 이유는 거상, 다시 말해서 큰 돈을 아까 대상이라고도 나왔고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돈을 번 사람이라면 사람을 잘 알아보는 사람일 거야.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줬겠지.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하지.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어. 그래서 빌려줄 거고 내가 재주가 있으나 네가 나한테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그거는 나는 잘 몰랐어. 자신은 있었는데 확신은 못했어. 내가 빌려달라고 한 사람 중에 나 빌려준 사람이 뭐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결국 변신은 10배로 받았잖아. 그렇지?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공과 실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일은 사사로이 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하늘이 내린 복의 힘. 그러니까 이 복력에 의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사로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줬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걸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언제지?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이지. 그리고서 누가 끌려가? 효종이 끌려가지.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폼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뭐 해라? 이제 네가 정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네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선생의 그 재주로 너의 대단한 재주를 왜 여기에 묻혀 살려고 해? 왜 숨어 살려고 하니?
자고로 묻혀 사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옛날에 이런 사람도 묻혀 살았고 또 이런 사람도 묻혀 살고 있어. 이런 사람도. 예시를 두 개 들어주고 있어. 이런 사람들 다 엄청난 재능이 있지만 조용히 숨어 살고 있어. 지금의 집정자들이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자, 여기 잘 보자. 집정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집정자들이라고 그래. 알겠지?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집정자들이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유형원도 있고 또 누가 있어? 조성기도 있어. 그치? 얘네들이 숨어서 사는 것을 알고 있어. 분명히. 근데 등용을 해, 안 해?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지금 인재 등용하는 거 이거 난 이해 못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그 재능 있는 사람들 어디에 숨어 사는지 알면서 왜 등용 안 하는 거야?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유형원 같은 사람들이 나는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 했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지. 음. 왕들의 머리. 그러니까 저 왕 죽여오면 내가 돈 줄게 했을 때, 그 왕들의 머리 내가 다 돈 주고 살 수 있었어. 음. 그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내가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조선에서 이 돈을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조선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작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네 번째가 되겠지. 변신은 본래 이완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위항, 여염. 위항이라는 건 그냥 거리야, 거리. 여염은 일반 사람의 집을 여염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냥 거리나 일반 집. 그러니까 지금 막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어디에 그냥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없냐?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영대장은 관직 이름이고,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그의 이름이 뭐야? 소인이 그분과 상정해서 3년이 지나도록 이름은 몰라. 그러니까 허생. 생자는 공부하는 사람을 생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 너희들 배우는 것 중에 이생규장전도 이시성을 가진 공부하는 사람 이생. 소위 상종하다라는 건 어울리다라는 뜻이고 그인 이인 다른 사람이야. 이인 남들과 다른 사람. 평범하지 않아. 비범도 같은 뜻이야. 범자가 평범하다 할 때 범자거든. 비자가 아닐 비자 쓰고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 그러니까 하인들, 부하 정도로 적을까?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어. 허생은 못 들은 채 했어. 누가 온 거를? 이완이 온 거를. 이완 높은 사람이잖아, 어영대장. 그리고 술이나 우리 먹자 하고 이완을 오랫동안 세워놨어. 도연이네 집에 도연이를 보러 교육부 장관이 찾아왔어. 도연이는 교육부 장관님을 밖에 그냥 세워둘 수 있어? 쉽지 않겠지. 그렇지? 근데 허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완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정부에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 저 새끼 보고 싶지도 않아. 비로소 야심에서 요 손은 손님 누구야? 이완이 되겠지? 이완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을 둘 것을 몰라하면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네 말만 많구나. 실제로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말만 많구나. 탁상 공론, 그냥 그 탁상 테이블 위에서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거, 말만 많은 거 탁상 공론이라고 하지.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말하고 있지, 그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렇다면 너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반말하고 있지? 여기다 또 쓸까? 반말하고 있어. 허생의 대담한 성격을 알아볼 수 있지. 너는 내가 와룡 선생 누군지 아는 사람? 우준아, 누구니? 제갈량이야. 누워있는 룡. 와룡과 봉추라고 하지. 삼국지에서 유명한 아주 유명한 말이야. 와룡과 봉추. 와룡은 제갈량, 봉추는 방통을 의미해. 그 와룡과 봉추가 뭐냐면 이게 벼슬 하지 않고 그냥 초야에 묻혀 살고 있었던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그 두 명의 책사를 우리가 와룡과 봉추라고 하고, 와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비가 와룡과 봉추를 아주 어렵게 삼고초려 세 번이나 막 찾아가서, 특히 제갈량은 이제 자기의 책사로 모시게 되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삼고초려라는 고사지. 삼고초려,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간 거야. 삼고초려. 누가? 왕이 찾아가는 거야. 직접.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전심전력을 다해야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찾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왕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이완이 생각하니까 우리 왕은 지금 그런 거 안 갈 것 같은 왕인 거야. 왜? 임금은 체면이 중요하거든. 체면을 중시하거든. 좋은 인재를 얻는 것보다 체면이 중시해. 내가 움직이다니 말이 안 돼. 제2,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플랜 B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허생은 나는 그럼 나 두 번째는 없어. 나한테 두 번째는 없다. 하고 허생을 외면하다가 대장이 조르니까 명나라의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지금 병자호란 시절이니까 이미 명나라는 망했어. 근데 우리는 숭명하던 나라지. 명나라를 되게 대단하게 봤다고. 근데 명나라에 괜찮은 사람들, 그때 인재들 있었을 거 아니야, 명나라에도. 우리나라로 막 왔어. 명나라 망하니까 조선으로 왔어.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 이 종실이라고 하면 임금의 친인척을 종실이라고 하거든. 임금의 친인척들을 명나라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래. 임금의 딸, 임금의 조카, 그리고 훈척이라고 하면 훈장을 받은 친척. 훈장은 언제 받아? 공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훈척은 공로가 있는 친척이야. 권위 있는 집안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알겠지? 또 귀한 사람들.
권력 있고 귀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득권, 이미 막 훈장 받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라? 명나라 그 망명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느냐. 명나라의 망명국을 우대하고 훈척 권기에 기득권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 뺏어서 걔네한테 줄 수 있겠느냐. 역시 어렵대. 기득권에 그 가지고 있는 그거를 빼앗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이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 일이야. 요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어. 이게 북학파적인 사상이 드러나거든 여기서는.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대. 그러니까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그 유교적 사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청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잖아, 중국을.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배울 건 배우고 실용적인 거 배워서 나라의 힘을 키운 다음에 청나라를 치자, 이런 사상이었거든.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이것도 그걸 바탕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지금 만주 정부. 만주 정부 누구야? 그러면 만주에서 시작된 정부. 청나라. 오랑캐. 청나라. 지금 청나라가 중국 차지했잖아. 병자호란 때는 이미.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는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고 있지 못해. 중국 민족. 원래 중국의 명나라의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족이라고 하지. 얘네 둘이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거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를 제일 믿고 있대. 일단은 조선이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둘 다 명나라처럼 한족이 세운 나라, 정통 그 중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다 오랑캐가 세운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들이지. 그 조선시대 때처럼 원나라는 저기고 그 몽골 민족이 세운 나라고, 그치?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조선의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어디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괜찮니?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 그리고 청나라와 우리 사이에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청나라에 간청을 해야 된대. 우리 상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 청나라 애들도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거 나중에 많이 물어봐. 잘 써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써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이거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네에게 친근해짐을 보고 승낙할 거야. 청나라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요청을 했으니까 오케이 하겠지. 그러면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 오랑캐를 되놈이라고 하거든. 옷을 입혀서 머리를 깎는 거. 머리 어떻게 깎는 거야? 우리 청나라 그 머리 깎는 거 있지? 앞머리 이렇게 미는 거. 앞머리 밀고 이게 뒤에 당긴다는 거. 그거 뭐라고 하니? 변발이라고 하지. 그 조선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것 같아,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절대 못 받아들이겠지. 유교적에서는. 이 유교적 질서랑은 안 맞는 그 머리 모양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거를 깨고 우리가 청나라에 가서 머리 깎더라도 벼슬 해야 돼, 우리 사람들이.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가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강남에 건너가서, 요 강남은 청나라 땅이야. 알겠지? 중국 땅이야. 중국의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상하이 있고 이런데, 알겠지?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방면, 청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다니면서 얻을 건 얻어야 돼.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도 좀 정보도 얻고,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친해진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배울 거 배워서 나라 발전시켜가지고 전쟁 한번 해가지고 복수도 한번 해야지. 그 사이에는 우리가 좀 굴욕적이라도 배울 거 배우고 무역할 거 무역하고 하자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들어왔어? 그래서 뭐 하자? 복수하자 복수.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재우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국의 스승, 이 대국 누구야? 청나라를 물리치고 거기에 다시 명나라를 세우자는 거거든. 대국은 그러면 명나라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못해도 백구지국, 나라를 구해준 지위. 괜찮니? 누구를 구해준 지위? 명나라를 구해준 지위. 청나라한테 복수하고.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호자.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의 옷이 되겠지. 옷이 복이 옷복자니까. 그래서 우리 호자 들어가면 오랑캐가 가져온 문화 문물이 많거든. 우리 이제 주머니는 원래 밖에 달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바지 옆에 주머니를 뭐라 그래? 호주머니라고 하잖아. 호자. 그 오랑캐가 이제 가지고 들어온. 그러면 이제 호자 들어가는 거. 어쨌든 넘어가자. 이거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양반들이 이거 막 변발하고 오랑캐 옷 입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서 말했다. 야, 소위 사대부라는 것이 뭐야? 그러면 중국을 우리 숭상했잖아. 그치? 중국의 땅이 아닌 땅은 다 사실 중국 입장에선 뭐야? 오랑캐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랑캐라는 거야. 이해됐니? 야, 니네가 오랑캐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랑캐야.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냐. 왜 오랑캐인지 잘 적어놔 알겠지? 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야. 의복을 흰 것을 입으니 그야말로 상을 당한 사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사람, 상인, 장례 치르는 사람, 누군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사람,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장례식 갈 때 무슨 색 옷 입어 지금? 또 검정색 옷 입지. 그런데 옛날 사극 같은 거 생각해봐. 상 치를 때 다 하얀 옷 입었어. 실제로 상 치를 때 우리 전통은 하얀 옷이야. 알겠지? 흰 옷이야. 신화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상투 트는 것도 이거 다 저 어디 다른 나라 일이야. 이게 뭐 전통의 예법이고 이런 게 아니야.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오랑캐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형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 실용적인 것,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라는 걸 뭐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지.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허례허식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뭐 해야 될 판국이라는 거야? 전쟁이 해야 되는데 뭐만 따지고 있어? 허례허식만 따지고 있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이 비실용이라는 거야. 비실용. 전쟁에 어울리지 않아. 실용적이지 못해. 이런 거나 따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집권층은 청나라랑 전쟁하자고 말은 해. 실천은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집권층은 북벌, 친명, 배청이었지 당시에. 말은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아. 그거를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는 거야. 뭘 비판하고 있는지도 잘 정리해놔. 말만 하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아. 너는 근데 그 한 가지도 못하는 애. 네.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 다시 말해서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 칼로 목을 잘라야겠다. 그 허생 좀 아내가 뭐 몇 마디 했다고 막 그 집안 나가버리고 얘가 이제 말 안 듣는다고 막 칼 꺼내들고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지 않니? 급발진을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결말이 되겠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더라. 미안해 결말로 끝이야. 요거 쓰기 전에 미안해 잠깐만. 전개사가 아니라 미안해. 전개사 여기가 절정이 되겠지. 미안해. 전개사 절정으로 바꾸고. 미안해 결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도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다 해놨어.